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속 깊은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 동안 참 많은 기사와 많은 댓글,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과 생각. 오늘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먼저 기사부터 보고요. 그 기사를 제가 소개한 동안 네 분의 패널께서는 판넬에 의견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군요. 이해찬, 장애인 비하 논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요,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폄하 의도 없었다 사과했지만 앞서서 베트남 여성 발언이 어서 또 구설에 오른 겁니다. 야권에서는요, 당연히 굉장히 비판하죠. 저급한 인식 수준이다. 장애인 단체는요, 사과문 아닌 변명문에 불과하다. 그리고 누리꾼들, 인터넷 공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이해찬 대표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반발 연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그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 장애인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수계층, 약자계층에 대해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고를 지닌 무도한 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이자 제1당을 이끄는 수장이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은 극도의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 바른미래당의 전국장애인위원회 및 우리 전체 장애인들은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망언을 규탄하며 네, 용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이해찬 대표께서 의도적으로 장애인분들을 마음을 건드리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화법의 사실 포인트는 뭐냐면 야당을 공격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 약간 너무 그런 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입부에서 그런 실수를 하신 건데 저는 어쨌든 그분이 이제 야당에 지금 사과도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생각이 다르거나 정책이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울려서 화합하고 통합해서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인 분이 저렇게 대놓고 야당에 대해서 파트너로 생각 안 하신다는 표현을 공공연히 하신다는 야당에 누가 정신병자가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게. 그 보수계멸론까지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루빨리 고치지 않으시면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차라리 원고대로 읽었으면 이렇게 쓰셨네요. 예, 뭐 당 대표가 어떤 행사에 나가면 원고가 있는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차라리 그냥 원고대로 읽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원고에는 저런 내용을 누군가 쓰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비유어들이 대부분 신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비유어를 가지고 있고 그 신체의 문제로 그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이 많은 이 문학적 표현들도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문학적 표현들이나 비유어들이나 일상 속에서의 언어들이 긴장을 하지 않고 사용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여러 가지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장애인 비하 또는 희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실수들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표현과 그다음에 언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좀 원고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발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꼭 원고대로 앞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무석 회장께서는 이렇게 깊은 안타까움을 좀 표현하신 것 같네요. 예, 최창렬 교수님.
이 정치인들, 공인들은요,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개인,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런 발언들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해찬 대표님 지금 집권당의 대표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발언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무슨 뭐 온 그대로 읽어라 말아라 이런 게 전 쟁점은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이해찬 대표가 지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정치인으로서 야당의 여러 가지 행태를 비판한 건데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할 수 있는데 다른 걸 은유를 하더라도 비유를 하더라도 적절하게 비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듣는 대상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전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건 뭐 비록 비단 뭐 이해찬 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나온 얘기예요. 설화, 막말 논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요. 적어도 정치인들이 또 공인이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제가 적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거 이전에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 관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더 발언을 해야죠.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스스로도 인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것들이 남에 대한 관용이나 배려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존중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꾸만 막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다 해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 발언 실수가 부지불식간에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오만과 독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좀 깔려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그 어떤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은 이런 그 발언 실수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 겸손한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그리고 아베 총리와 관련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쪽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일본이 먼저 저공 위협 비행했다. 지금 일본 초계기 그리고 우리의 군함 관련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레이더 문제로 한일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군요. 1초계기 구조 작업을 알고도 접근했다. 저공 비행에서 우리를 위협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우리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군이 레이더 논란 전후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증거라고 내놓은 동영상이 딱히 증거가 안 되는데 그 증거를 굳이 공개한 게 아베 총리가 공개하라고 지시했답니다. 굳이.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논란입니다. 다음 기사, 관련 기사 있는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한일 갈등 부채질하는 아베. 방위성은 신중론을 폈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동영상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 언론도요. 지지율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선 의원님. 국내 정치용이라고 지금 일본 언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화면을 또 텔레비전에 공개해두고 막 그 해설을 붙이는 게 이미지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영상 자체가 아무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면만 띄워놓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거기다 엎어서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외교를 정치에 활용하게 되면 스텝이 꼬입니다. 큰일 나는데 지금 일본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하루만 지나면 무술년 개의해에서 기해년 돼지해로 바뀝니다. 올해는 모두가 열심히 뛴 만큼 내년에는 돼지처럼 큰 결실을 거둘 거라 믿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올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더욱 힘차게 찾아뵙겠습니다.